My trip to Spain. Everybody's crazy. 안녕하세요. 찰스터 강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풀어볼 썰은 스페인 광란의 파티 썰입니다. 제가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꽤 여기저기를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다르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이 스페인 친구들 말로는 스페인이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오픈되어 있는 나라래요. 근데 제가 지냈던 곳이 바르셀로나였거든요. 바르셀로나가 오픈된 스페인 안에서도 정말 오픈된 도시다. 그러니까 약간 오픈 오브 오픈 오브 오픈? 요런 느낌으로다가 정리를 해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약 4년 전 제가 캐나다 모호를 결심을 하고 제 동네에 있는 영어 회화 카페에 다녔어요. 거기서 만났던 스페인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랑 술을 마시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봤다. 유럽을 한 번 가보고 싶다. 그리고 그 친구가 우리 집에 게스트룸이 하나 비어 올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라고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티켓을 끊고 7월에 출국을 했죠. 원래는 제가 캐나다를 가기 전에 스페인을 잠깐 들렀다가 스페인에서 캐나다로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것은 불가능했고 스페인 친구 집에서 얼떨결에 2달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진짜 이들 중에 이였어요. 엄청나게 외향적인 친구였고 저도 그 당시에는 정말 외향적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루 놀면 하루 쉬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everyday party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정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얘가 이제 한국에서 돌아온다고 하니까 동네 친구들이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웰컴 백 파티 식으로. 여기서부터 문화 차이를 느꼈던 게 한국은 예를 들어 파티가 7시 시작이다. 그러면은 7시에 맞춰서 오잖아요. 그때 파티가 9시에 시작이었어요. 9시에 시작이었는데 9시가 돼도 친구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언제 갈 예정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는 시간 약속은 거의 무의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파티가 9시에 시작을 하면 한 10시 반부터 슬금슬금 모이기 시작할 거니까 우리 10시에 출발하면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저희가 11시쯤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도 정말 소수 몇 명밖에 와 있지 않았어요. 11시가 넘어가니까 애들이 슬금슬금 오는 거예요. 보드카 병을 하나씩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요. 캐나다도 파티하면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자기가 마실 거는 자기가 들고 오는 이런 파티 문화가 있어요. 어쨌든 보드카 한 병씩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일단 처음 만나면 허그부터 갈겨. 근데 저는 한국에서 바로 온 입장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타투도 되게 많고 그리고 코 피어싱은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4년 전만 해도 정말 코 피어싱을 한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외관으로 보기에는 코 피어싱도 있고 타투도 있네? 약간 무서운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자마자 이렇게 안아주면서 따뜻하게 반겨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었다. 뭐 연차저차 해서 파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파티만큼 충격적인 파티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정말 충격받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 집이 어떻게 돼 있는 구조였냐면 2층 집이었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거실이 있고 바로 앞에 방이 하나 있고 이쪽에 약간 베란다 같은 데가 하나 있고 이쪽으로 나가면 테라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모여가지고 약간 인사도 하고 내 이름은 뭐야 너 이름은 뭐야 이렇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애들이 술을 마시니까 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저도 외향적인 편이었지만 이 친구들 정말 열정이 대단하고 춤도 정말 쉴 새 없이 추고 제가 기가 약간 빨려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진대 방이라고 할게요. 거기 한 4-5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게이 커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말을 걸었어요. 너희 되게 잘 어울린다. 얼마나 만났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보고 우리 만나는 사이고 우리 만난 지 한 2달 정도 됐고 우리 오픈 릴레이션십 하는 사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션십이면 릴레이션십인데 오픈 릴레이션십은 뭘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뭐야?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A라는 친구를 중점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친구가 남자친구랑 파티를 놀러 온 거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친구가 여자친구도 있고 또 이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저도 처음에 내가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잘못 알아듣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신 그게 맞습니다. 오픈 릴레이션십을 시작을 하게 된 계기를 말해줬는데 이 친구가 한 2년 정도를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그 여자친구가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됐대요. 어느 날부터 이 여자친구가 자기의 남사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친구가 듣기에는 그게 사랑 같았대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한테 야, 내가 생각했을 때 너는 그 친구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너가 realize를 하지 못했을 뿐. 근데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도 좋아. 그러니까 너희 만나도 돼. 헤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만나도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여자인 친구가 yes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 친구가 교환학생을 끝내고 그러니까 영국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이 A라는 친구를 보고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3명에서 사귀게 됐대요. 구라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 3명에서 사귄 이후에 그냥 우리 오픈 릴레이션십을 하자. 우리 둘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가 맞지만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눠도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 다른 남자친구를 또 만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리고 또 해외 경험이 많이 없어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영역이다. 물론 제가 이해를 하던 말든 상관은 없죠.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베란다에 여자애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좀 좁은 데였는데 한 5, 6명 정도 모여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클럽을 가든지 아니면은 해외에서 바 같은 데를 가면은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말 거는 비율이 약 30%라고 하면 여자애들이 말 거는 비율이 약 70%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밴쿠버에서도 저 클럽을 진짜 손에 꼽기 한 2-3번밖에 안 가봤어요. 밴쿠버 살면서. 근데 거기 갈 때마다 이제 항상 여자애들이 저에게 플러팅을 했었단 말이죠. 역시 스페인에서도 4년 전에도 제가 베란다에 가니까 어떤 한 친구가 저를 이렇게 유심하게 보는 거예요. 여자애였는데 저보고 너 정말 너무 귀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 칭찬인가 보다. 고마워 라고 했어요. 근데 저보고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취했으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너 여자랑 자본 적 있어? 이러는 거예요. 띠용? 그래서 제가 아니? 라고 했는데 뭐 여자랑 자는 게 그것에 대한 장점을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일단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도 제가 흥미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겠죠? 저보고 이제 인스타를 이렇게 주더니 마음 바뀌면은 연락해라고. 근데 그 한 5-6명 중에 4명이 같은 성별과 자본 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놀라운 포인트 중에 하나다. 자, 그러고 한 새벽 2, 3시 요때쯤에 파티를 호스트한 커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커플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이제 인사를 하러 가려고 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고 친구들이 걔네 찾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라고 하니까 저기에 스페셜 룸이 있대요. 그 집에서 파티를 종종 했대요, 친구들이. 거기 스페셜 룸이 있는데 거기에 2명이나 3명이 들어간다. 그 문을 잠근다? 그러면은 썸머 언니의 제가 썸머 너무너무 좋아해요. 바이 더 웨이. 그것을 하러 들어간 것이다. 거시기 뽕짝을 하러 들어간 것이다. 근데 그 룸이 스페셜 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거기를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대요. 그리고 저에게 그걸 말해주는 여자애도 저번 파티에 나도 저기 들어가 있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웠죠. 왜냐면은 파티를 하는 중인데 사람들이 많은데 저기에 문을 잠그고 들어간다? 그리고 거시기 뽕짝을 한다? 예. 그래서 인사를 못하고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이 썰을 마무리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충격받았던 게 있어요. 바셀이 습하거든요. 그때 제가 7월 중순에 갔으니까 딱 더울 때 갔었는데 이제 습도가 높으니까 애들이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분무기에 선풍기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걸 많이 들고 다녀요. 그걸 막 이렇게 칙칙칙 뿌려요. 물을 뿌리면은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뿌리는데 애들이 이렇게 우통을 벗는 거예요. 취해서 그런가? 어쨌든 우통을 이렇게 벗는 거예요. 근데 여자애들이 우통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애들도 막 우통을 벗고 덥대요. 더워서 벗는대요. 그러고 분무기를 손에 들고 칙칙칙칙칙 막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엥? 옷을 왜 지금 벗지? 저는 캐나다에서도 홈파티를 많이 갔지만 이 스페인 파티처럼 옷 벗는 파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안 벗은 친구들도 있었죠. 그중에 이제 2-3명만 그 친구들만 옷을 벗었고 한국인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랑 앉아서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좋았고 뭐라고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저의 20살 적에 정말 대단했던 파티 썰이었습니다. 요새 날씨가 추우니까 여러분들 몸 좀 녹이시라고
이렇게 불같은 썰을 들고 왔고요. 다음번에는 봄이 되면은 설레는 썰을 들고 올까요? 아니 그 이탈리아 남자 썰을 풀고 싶었는데 진짜 신기한 게 그 영상 올리고 그 친구한테 DM이 온 거예요. 너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놀랬죠. 그래서 그 친구 얘기는 약간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안녕.